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야당 의원들 이제 국정조사 장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펴니다만 대통령은 약물 중독된 상태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들 당연한 얘기지만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황순욱 기자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저 얘기는? 일단은 이 검찰, 그러니까 지금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지금 출석을 해야 될, 그러니까 나오라고 부른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출석을 하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다 공직에 있고 공사 다망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대표적으로 일단 김순환 검찰총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 두 사람은요, 수신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출석 통지서를 줬는데 못 받았다 그러고 안 나오고 있고요. 최재경 민정수석의 경우는 지금 비서실장이 공석이어서 현안 실속 대응을 해야 된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경호실은 당연히 경호 경호는... 안전 때문에 그런 네. 문제가 있고요. 근데 마지막에 지금 이선우 의무실장 경우에는 늦게 지각을 했지만 출석을 했습니다. 1시간 뒤늦게 와서 지금 증인 출석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네, 의무실장 경우는 안 나오다가 국회가 호통을 치니까 사후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 부분이 제일 쟁점이지 않습니까? 네. 7시간의 비밀을 가장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금 미국에 있는 조대위라든가 아니면 다른 청와대에 근무했던 간호장교들에 대해서는 일체 접촉이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선우 의무실장이 굉장히 국정조사에서 어떤 결정적인 좀 증언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그래서 아마 출석을 주저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이 7시간, 역시 국정조사 장면에 세월호 시점에 7시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건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하나씩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광욱 비서실장이 주로 답을 했다 그러는데 한광욱 실장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비서실장으로 재임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았고 지금 사실 최재경 민정수석도 그렇고 한광욱 비서실장도 마찬가지로 출석을 해야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나마 비서실장이 출석했다는 게 청문회에 면이나마 세워주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나와서 한 얘기들도 그냥 뻔한 얘기지만은 국정에 있어서 혼란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밖에 안 돼서 뚜렷한 공방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국정조사에서 여러 번 보여줬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소리 지르는 것만 오늘까지 이루어져서 좀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막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잘 들어보시면 한광욱 비서실장을 겨냥한 7시간 공방 보실 수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진실을 은폐하는 이 정부 대통령이 탄핵이 돼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누가 탄핵이 되죠? 어쩝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쩌십니까? 비서실장 의견.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7시간 문제는 자세하게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도록 하고 비서실장님 차례 걸쳐 서면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서면 보고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 서면 보고는 7장 서면 어떤 기관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작성된 거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저희 정무수석실 산하에 해경이 그 당시에는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해경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됐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네. 팩스로 보냈어요, 아니면 사람이 했어요? 아마 그 아마요? 부분은 그 아마?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팩스로 됐는가 인편으로 됐는가 이 부분 예, 모르는데 무엇을 더 정확한 답변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팩스로 된 건지 인편으로 된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도 그걸 모르신다?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놀랬습니다. 네. 네, 허원재 정무수석의 답변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죠. 청와대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것이 팩트라면서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에? 당당히 계셨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 이런 답이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면 청와대가 지금 홈페이지에 보고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감추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니 감추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시간의 계세요. 차이가 비서실장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호하려고 비서실장하고 가신 거 아니죠? 그렇죠? 어떤 대통령이든지 불황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갔어요. 네, 지금 저희가 정리한 내용 보여드렸습니다만 역시 이제 세월호 7시간 방식 놓고
질의와 공방이 계속 이어졌네요. 예, 사실은 뭐 공방이 이어졌긴 했지만 사실 한광욱 비서실장이 그 당시에 있었던 비서실장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보고한 당사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핵심 국정조사에 응해야 될 증인들은 모두가 불출석 사유를 내고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국정조사가 거의 맹탕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은 그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저 7시간 문제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인데요. 네. 대통령 관저에 있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네. 팩스든 무슨 인편이든 30번 보고했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묻고 싶은 거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관저에 계셨으면서 팩스로든 인편으로 보고받았으면서 왜 그 중체에 사건이 터졌는데 네. 본관에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듣고 싶습니다.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를 묻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한 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답변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예, 핵심은 이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4월 16일 그 세월호 수많은 학생들이 배가 뒤집혀가지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구조도 안 되고 네. 숨져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대통령이 10시 반 이후에서 그 다음에 그 재난본부까지 오는 5시 15분 사이에 네. 아무런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팩스 또는 뭐 구두 보고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숨졌는지 그 안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왜 현재 구조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와서도 전혀 이해하지 않은 채 바로 행안부의 이 차관한테 질문을 한 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적어도 본관에 와가지고 한 번 정도는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들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뭐 언제 몇 시에 뭐 보고를 했느냐 말았느냐 몇 번 했느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광욱 비서실장이건 전임자 실장이건 그러면 세월호 7시간 동안 심규전 대기자 질문하셨던 왜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집에 있고 출근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이 될 것 네. 같은데 답을 비서실장은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역대 그 비서실장이든 물어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 모르게 전문을 통해서 뭐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들은 바는 없다고 보여지는 게 맞는 거라면 네.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네. 몇 번이나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대답하지 않는 한은 이 논란은 끝이 안 난다. 대통령이 대답하라는 거죠. 지금 탄핵이냐 아니면은 내년 4월 퇴진이냐 뭐 탄핵 표결 이번 금요일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당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라고 질문할 수도 없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못한 걸로 저는 보여주고 한광욱 대변이든 저 실장이든 허원재 네. 수석이든 똑같이 결국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 정도로 네. 보고 그다음에 들었던 얘기를 통해서 적어도 관저에서 계셨다 보고를 받았다 이 얘기만 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그러면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네. 왜 회의 같은 걸 열지 않았습니까? 네. 도대체 왜 본관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도대체 그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네. 전부 다 무시하고 네. 관저에 몰 만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지금 대답이 없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대통령한테 묻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은 먼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답변에 공백이 있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성형 의혹입니다. 잠시 후 영상 소개할 건데요. 박영선 의원이 성형 관련된 의혹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에서 하는 얘기죠. 조금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조금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그 위중한 순간에 어디선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영상 소개합니다. 이게 저희 사무실에서요. 동영상을 캡처를 한 겁니다. 하루 전에 얼굴과 4월 16일의 얼굴이 다르다. 이거 4월 16일 날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용서하기에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저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되고 있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굴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저거 아닙니다라고 비서실장도 말 못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동안에 사실은 청와대가 4월 16일 날 어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닌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일을 한 것인지, 그날 무슨 네. 일을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속시원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박영선 의원이 들고 있는 판넬을 좀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죠? 4월 15일 세월호 참사 전날 그리고 16일 당일날.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은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하면 눈밑이나 팔자 주름을 없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저는 여기서 화면으로 봐가지고는 그게 없어졌는지 잘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화면상 왼쪽과 오른쪽을 그냥 봤을 때는 약간 왼쪽에 좀 주름이 있는 듯한 느낌만 들고 있네요. 이게 일반인들이 보면은 사실 구분을 잘 못할 수 있는데요. 네.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보면은 네. 단순히 얼굴이 부었다, 붓지 않았다의 차이와는 분명히 다른 아마 의견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전문의들에게 조언을 구한 다음에 그 내용을 지금 토대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박영선 의원이 저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지 네, 않느냐. 예를 들어서 사실과 네.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네. 저희들 대답은 그 과하다고 하는지 네.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 네.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저희 얘기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네. 이걸 오래전에부터 사실은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이 지금 2년 7개월 이상을 갖다가 침묵을 지킴으로써 결국은 같은 질문과 네. 같은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똑같이 지금 2년 7개월째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예, 차마 꺼내지 못했던 얘기를 아마 박영선 의원이 꺼낸 것 같은데 그 얘기의 근거에는 최근에 청와대에 들어가는 의약품과 관련된 부분 네. 있지 않습니까? 주사 맞을 때 쓴다는 마취크림 같은 것들이 왜 들어갔냐는 데 대해서 청와대가 명확하게 해명을 못 해주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결국 저렇게 직접적으로 의회에서 얘기를 꺼낼 정도까지 이르는데 진실 여부를 떠나서 정말 저런 얘기가 국회의원 입에서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명확하게 대답을 못한다는 게 정말 뭐라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박영선 의원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자, 의약품, 희한한 의약품, 설명하기 힘든 의약품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탈모 치료제입니다. 머리가 빠지는 분들이 먹으면 이제 탈모가 좀 늦춰진다는 그 약인데 도대체 이게 왜 청와대 의학실에 있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 장면도 소개합니다.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탈모제를 8알씩 2년간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군지는 지금 의무실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이 프로스카라는 약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데 탈모, 발모 치료 시에는 5분의 1을 절단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게 누군지 저는 이걸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발모 치료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해서 이것 내줘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청와대에서 이런 식으로 발모제를 누군가에게 지금 지속적으로 줬습니다. 저 박영선 의원의 네. 발언을 들어보면요. 왜 수많은 약재가 들어갔는데 왜 탈모제를 골랐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네. 이 다른 약품들은 그냥 모든 불특정 다수가 네. 그 약을 접할 수가 있거나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탈모 치료제라 그러면은 외형상으로 네. 굉장히 특정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대상을 찾게 되면 나머지 의약품이 주로 공급되거나 사용된 사람도 네. 밝힐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특정 의약품이라고 아마 박영선 의원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지금 발언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청와대 직원이라고 해서 탈모 치료제를 공짜로 먹는 건 세금 낭비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제 명분상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고 진짜 의도는 이 탈모 치료제를 먹는 사람, 특정된 소수의 어떤 사람이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그 다른 사람, 그 무리가 다른 약품들도 소비를 하는데 주된 대상이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아마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해서 탈모 치료제를 특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강이 좀 무너졌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 필요한 약이 있으면 자기가 진단받아서 처방받아 자기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이런 것까지 청와대 예산 갖고 갖다 먹으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고 이제 이런 약 저런 약 구입했는데 탈모 치료제까지 나왔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보겠습니다.